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고 있던 도네츠크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선전하는 근처에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기계화 부대가 투입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을 통해서 드래곤 브레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그냥 불, 꺼지지 않는 불 내려 꽂는 이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아주 지금 뭐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포로도 지금 이 항복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중대장을 하나 잡았는데 그 중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어떤 전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중대장은 뭐라고 증언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선고 연기를 예고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날 예정된 그 선고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결정을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선 이후로 미룬다 라고 발표할 것 같으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직격했습니다. 나한테 투표 안 하면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내각하고 사이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 있죠. 바이든 정부 백악관이 완전히 지금 이 악에 바칠 대로 바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손을 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 돼야 도와줄 거니까 유대인들 나를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수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또 비난을 받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CNN이 놀라운 그 보도를 했어요. CNN은 친 바이든 반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백인층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너무 압도적이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자기네들로서는 좀 부정적인 이런 보도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해리스가 굉장히 뭐 상승세고 트럼프는 완전 하락세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 친하마스 시위 해서 뭐 뉴욕 시립대 점거하고 했었죠, 작년에. 그중에 폭력 행위로 체포된 28명이 있는데 뉴욕 법원 앞에서 우리는 투사다, 기소 처리해라 라고 촉구하는 황당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투사는 뭐 기소하면 안 되나요? 라는 거죠. 자, 독일 뮌헨 소재의 이스라엘 영사관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범인은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 태생의 무슬림인데 이름은 임라라고 합니다. 성이에요. 이 사람인데 젊은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카98이라고 아주 오래된 볼트 액션식 단발 총을 들고 이렇게 총을 쏘고 다니니까 이 경찰들이 항복해라, 총 버리고 항복해라 하는데도 안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다 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임라 이 사람은 한 30발에서 40발 정도의 총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즉사했는데 나중에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오스트리아 태생의 무슬림이다. 무슬림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하지 마라. 이 군이 또 갈란트 국방장관 등 다 포함해서 군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하려고 하죠. 그게 해임하지 마라. 해임하면 우리 항공모함 뺀다.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항모 언제까지 주둔시킬지 장담 못한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은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하면 우리 항모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국방장관 해임하지 마. 왜? 국방장관은 지금 이 가자지구 전쟁을 정리하고 그냥 막 여기서 끝내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이런 스탠스니까 미국하고 입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시리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칼이에요. 자이나비윤이라는 여단이 시리아에 배치됐는데 이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정부군이 아니고
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칼에서 관리하는 민병대입니다. 그 한 개 여단을 한 1000명 정도 병력인데 시리아에 배치해서 수아이다, 다라, 쿠네이트라에 분산 배치되어서 공격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 지역, 바로 국경 지역의 세 곳의 주에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이스라엘과의 국경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시리아 워신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작전이 소강 상태다. 그래서 제닌 등 주요 도시에서 철군 중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아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다. 서한지구에서 빠진 게 아니라 제닌 같은 대도시에서 빠졌지 다른 서한지구 내 다른 지역에서 작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국내 정보 기구죠. MI5. 우리가 알고 있는 007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보기구 MI6였는데 이 MI5 국내 정보기구가 의회에 보고서를 냈어요. 2018년 이후에 이 MI5 사건의 4분의 3 그리고 테러 범죄의 64% 경찰 담당 테러 사건의 80%가 무슬림이다 라고 MI5가 의회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동당 정부는 무슬림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애드미럴 고르시코프 함이 홍해에서 남하 중입니다. 아마 곧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과 마주치게 될 것 같은데 이 배예요. 여기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4,500톤 정도 되는데 미 항모 전단하고 마주치게 되면 4,500톤짜리 하나 가지고 좀 기가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 정부의 MRC 포대,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자산이죠. 다행역 전투상에서 중거리 타격 자산인데 여기에 이제 SM6 그리고 토마호크 이런 거 배치되는 포병대입니다. 이걸 주일 미군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육상자위대 고위실사단이 JBLM 기지를 방문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이 일본 육상총대 막료장 사카이 이치오 육장입니다. 육장이면 우리 계급으로는 한 중장 정도 되는 이런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마 오키나와 쪽에 배치를 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국 때리고 그리고 중국 군함 때리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데 저는 이걸 오키나와도 오키나와지만 그건 일본 일이고 우리 군산기지에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주면서 우리도 그 반대급부로 핵을 개발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또 핵잠수함 건조 양해를 받든지 이런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교환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에게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했을까요? 빨리 제안받고 우리는 오케이 해주면서 그냥 오케이는 하지 말고 핵잠수함 하자 하고 바꾸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17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72대 격파, 특수장비 13대 격파, 야포 20문 격파, 다연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7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어제보다 많이 늘었어요. 181건의 전투가 벌어졌고 전 전선에서 적을 휩쓰는 중이다. 이렇게 이것도 오래간만에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적을 휩쓸고 있다. 전 전선에서 그러니까 아주 우세하다 그 말이죠. 러시아가 대규모 야간 공습을 자행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샤이드 드론 74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가 나오는 중에 발표한 중에 직후에 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여기 9월 5일 날 60대를 요격했고 9월 6일 날 27대를 요격했어요. 그럼 합해서 87대인데 지금 74대만 발표를 했죠. 아마 발표 후에 또 14대를 더 격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페오도시아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한 발 날아왔는데 그거 요격 실패했고 그리고 KH-31P 이게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이에요. 초음속 이것도 실패했고 한 발 날아왔는데 KH-59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이것도 한 발 날아왔는데 이것도 요격 실패했다라고 밝혔고 드론만 다 요격했다라는 거죠. 폴타바의 피습지 수습을 완료했는데 다 완료 병원이죠. 병원을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로 때렸지 않습니까? 사망 55명
부상 328명. 그런데 러시아는 이거 우리 전쟁 범죄 아니다. 여기에 스웨덴군이 있었다. 스웨덴군.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답니다. 리비우에 샤이더 드론 다수 피격이 되어서 농산물 트럭이 파괴됐다. 농산물 트럭에 출발하려고 하는 이 지파지예요.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일반 트럭들이 불에 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스키 대장이죠. 쿠르스크 공세는 선제적인 방어 조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때리고 들어갔는데 여기 러시아가 쿠르스크 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방적 선제 타격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독일의 싱크탱크는 즉 독일 정부는 러시아 패배 가능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러시아가 질까봐 지금 독일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그래서 유로마이단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제목입니다. Germans want Ukraine to win.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라는데 but not Scholz. 숄츠 총리는 아니다. 라고 외교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라는데 왜 숄츠 총리는 그게 아닌가? 만약에 러시아가 지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게 되죠. 푸틴 정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정권 교체가 급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마치 1991년 소련이 망해서 완전 혼란한 시기 때 그때의 핵무기들이 막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도 또 만약에 러시아 정권이 교체되면서 혼란 상황이 야기되고 러시아의 핵무기가 아주 불량적인 이런 국가나 불량적인 단체로 빠져나가는 전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 세계적인 이런 생각과는 많이 다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이겨라. 이거는 안 맞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도가 비밀 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 부품 수급을 도와주었다라는 폭로를 했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써도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 못한다. 그러니까 니들 장거리 무기 다 필요 없잖아. 그리고 러시아 본토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필요 없잖아. 러시아 공군기지들이 지금 300km 후방으로 다 지금 뺐지 않느냐. 그런데 니들이 에이테킴스다 또는 장거리 무기 이거 가지고 러시아 공군기지 때린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폭격기들이 이렇게 해서 미사일 자꾸 쏘니까 그걸 때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300km 밖으로 지금 전력들을 다 이전했으면 그거 때릴 이유가 없으니까 니들은 본토 때릴 이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독일의 방산업체죠. 종합방산업체인데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연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라인메탈은 24년 4분기에 60에서 70만 발의 생산 글로벌 155mm 포탄 생산량을 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26년 4분기에는 100만 발의 생산하는 생산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 10분의 1인 10만 발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방면의 전력을 총동원해 공세를 가하던 포크롭스크 전선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투입했던 예비대 제15 카라다그 여단에 이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재편성된 기계화 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황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 투항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주 포크롭스크 방면에서의 은밀하고 신속한 병력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방어작전의 주력을 맡았던 제47 기계화 여단이 빠지고 제93 기계화 여단이 투입돼 역공을 펴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노보프로디우카 방면에 투입된 제93 기계화 여단은 전진 배치된 제107 로켓 포병 여단의 강력한 화력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최근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일명 드래곤 브레스를 집중 운영하며 러시아군 보병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93 기계화 여단은 최근 대대적인 장비 개편을 실시한 부대로 3개 기계화 대대, 4개 차량화 소총대대, 1개 전차대대와 4개 포병대대를 가진 강력한 부대인데요. 노획한 T-80BVM과 T-80U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 중이고 기계화 부대에는 CV-90 보병 전투장갑차와 BMP-2, M113과 시네이터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는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BM-21 다량장 로켓 각 1개 대대, 그리고 별도의 드론 부대를 운용 중인데요. 세네카로 명명된 드론 부대는 보병과 함께 드래곤 브레스 드론을 운용하며 돌격 중이거나 참호선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선 부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운영했던 드래곤 브레스를 전선사령부 차원에서 대량 제작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밀집 보병은 물론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병력, 오토바이나 트럭을 타고 돌격하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기록적인 손실에 도달했다라며 그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된 기갑 및 일반 차량 손실만 하루 최대 180대, 지난 13일 누적 기준 100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병과 죄수병, 돈바스 지역에서의 강제 징집한 병력들로 돌격대를 편성해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9월 4일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지휘관은 사람이 얼마가 죽든 임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무대포식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력 열세 때문에 진격이 막혔지만 계속되는 돌격 명령에 진이 빠진 러시아군은 이제 드론만 봐도 저항 대신 투항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디 나머지 러시아군 장병들도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강력한 부대가 포크롭스크로 전개했다. 93 기계화 여단인데 이 기계화 여단은 뭐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9개 대대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이 강력한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돌출부 부분 바로 뒤가 이제 포크롭스크예요. 여기에 93대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서 막아내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다 보니까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주력으로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T-80BVM 전차, T-80U 전차 이런 노획한 전차 중에서 아주 상위급 전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전차 대대, 그리고 스웨덴에서 준 CV-90 보병 전투장갑차를 비롯한 이 장갑차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이제 완전 재편성을 마치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웨펀스 월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루 쫙 뿌리면서 거기다 점압 산화제까지 집어넣어서 탁 불 붙여버리면 완전히 그냥 백린탄처럼 절대로 꺼지지 않는 악마의 불꽃, 이걸 쏟아붓는 드론인데 여기서 지금 쏟는 겁니다. 이걸 이제 드래곤 브레스라고 해요. 용이 불을 뿜는다 이거죠. 드래곤 브레스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드래곤 브레스를 뿜는 이 모습들 제가 간추려서 굉장히 많아요. 간추려서 웨펀스 월드의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와 진짜 드론만 보면 이제 원래 이 드론들이 주로 기갑 차량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자폭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드래곤 브레스를 뿌려버리니까 이 참호에 숨어있던 보병들 그리고 뭐 숲에 숨어있던 보병들이 이제는 뭐 들키면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무서운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드래곤 브레스를 뿜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정리해서 와우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채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론만 보이면 겁이 나니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전 대항 안 할 거예요. 항복이에요. 하는데 What's this? 이건 뭐냐? 이게 썬더스톰이라고 하는 이 드론 제모예요. 드론 제모. 우리 드론 제모 갖고 있는데 사용 안 할게.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유사품. 이 정도로 드론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항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복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중위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 중위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중위는 원래 그 소대장이었는데 잡힐 때는 중대장이었대요. 중인데 중대장. 그냥 뭐 계급이 그냥 중대장 사라지니까 야 소대장 중에서 너가 그냥 중대장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 해보니까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냐 하니 우리도 그렇게 지시받았다. 사람이 얼마나 죽든지 간에 일단 임무를 달성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행동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 출신은 어디냐? 무슨 사관학교 생도냐? 아니다 이겁니다. 돈바스 출신인데 돈바스의 교도소에 있던 죄수병이랍니다. 죄수병. 병으로 들어왔다가 뭐 악독하게 잘하니까 또 살아있으니까 야 너 장교해 해서 현지 임관을 했답니다. 장교하고 병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장교는 뭐 아주 오랫동안 전술 전략 아주 많은 교육을 받고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배양을 하고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잘 싸우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너 장교해 해서 현지 임관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전략 전술이 있을 것이며 지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너 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는 중대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의 증언이 지난 겨울에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에서 겨울에 난방을 다 꺼버렸답니다. 난방을.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난방을 다 꺼버리면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니들 여기서 얼어 죽을래? 아니면 나갈래? 나가서 죽을래? 일단 나가서 뭐 운전면 이렇게 얘처럼 중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수병들이 어마어마하게 겨울에 나왔답니다. 와, 이게 무슨 나라냐? 이런 러시아의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밀린다라고 했던 그 도네츠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재편성한 부대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